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나온 뉴스였는데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거를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악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국 S&P 선물이 약간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9시인가 10시인가 하여튼 미국 시장 개장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호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호재가 뭐였냐면은 무역협상이 10월 달이었나? 무역협상을 10월 달 초에 하자라고 했던가? 여기 써있죠. 무역협상 재개 합의.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상무부에서 밤 10시인가쯤 발표를 해가지고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 써있네요. 그죠? 미국과 10월달 회담한다. 실질적 진전을 지향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뉴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다.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이 영국 하원의원에서 법안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 물론 개별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제가 언제였더라, 하여튼. 시장이 막 급락하고 있을 때 8월 5일 날이라든가 아마 이 8월 초에는 제가 마치 9.11 테러 때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정말 마치 악재들이 막 모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악재들이 다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충격이 빵 터지고 나니까 정작 이 아래쪽에 8월 달 내내는 사실 추가적인 워낙 8월 초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8월 중순 때는 의외로 사실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지나갔죠. 짜잘한 위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등 짜잘한 위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더 이상 악재는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슬슬 호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송환법 철회, 그리고 오늘 미중 무역 분쟁 날짜 협의, 그리고 브렉시트 법안 연기, 이런 식으로, 브렉시트 연기 법안 합의, 이런 거, 이런 호재들이 슬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반등을 맨 처음에 지금 보이는 단계인데, 반등이 1단계, 일종의 저점 테스트가 막 끝나고 반등이 1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V자로 올라가고 잘 그러진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은 딱 이런 표현이죠. 염통의 시스민 줄 모른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거 오르는 거야 하면서 간 보고 있으면은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때 그냥 질러놔야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약한 호재지만 일단 시장을 완전 턴어라운드 시키기엔 뭐하지만 어쨌든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호재들이 약한 호재예요. 쉽게 말해서 A급, S급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 B급 호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도 갭상승한 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삼성전자 당분간 이제 좀 조정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죠. 그죠? 누가 봐도. 선물도 그렇고 한 2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고, 하여튼 뭘 봐도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이 호재 두 방 터트리면서 올라온 거라 보니까 조금 좀 단기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좀 요즘 상황에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저녁 미국장은 뭐냐면은 S&P가 요즘 보면은 나스닥보다 S&P가 조금 더 차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P입니다. S&P 선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S&P 좀 크게 보면은 고점대가 어디냐면은 2019년 5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7월 달까지 S&P가 약간 랠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위기가 터지면서 이 지지선을 이 지지선이 아니고 이 5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대를 붕괴시키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다시 이 어제부로 해서 드디어 이 분홍색 선을 돌파 안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정도 뭐 다시 한번 이 분홍색 선 테스트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신뢰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의 돌파는요. 그래서 미국장 뭐 주식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걱정이 제일 할 일 없는 걱정이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뭐 이런 게 좀 누적돼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요즘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축포를 터뜨린다고 여러분도 같이 축포를 터뜨리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튼 보시면 나스닥이고 S&P고 이평선 모아놓은 거 보세요. 그죠? 이평선이 다 어디 있습니까? 5일, 20일, 60일, 120일 다 여기 모여있죠? 1% 내 정도에 다 들어있어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또한 1% 내에 이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죠. 나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뭐다? 조만간 이 불안한 시세가 끝나고 뭔가 잘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지금 말씀드린 호재들은 다 B급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S급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S급 호재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떤 스몰 딜이라든가 뭐 빅딜도 좋고 스몰 딜도 좋고 하여튼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뭔가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장단기 금리 차와 역전이 어제 이제 해소가 돼서 한 뭐 3bp, 2bp 이 정도로 좀 이제 역전이 해소가 되고 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죠. 이거 해결할 S급 호재가 뭐냐면은 FOMC 회의입니다. 9월 중순에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08년에도 그랬어요. 2008년 금융위기 났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나온 호재들은 이 보시다시피 이 뭐 그냥 다친 데에 뭐 소독약 발라주는 그 정도급 호재고,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시장의 매수세, 지금은 뭐냐면 이제 매도세가 멈춘 거고 단기 낙폭에 따른 단기 낙폭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제 주식 좀 사볼까라고 한 거고, 본격적인 매수세 유입은 제가 봤을 때 그러한 이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환율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안전자산 랠리의 모습이 보시면 어쨌든 최근 며칠간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단기적으로 또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 와 이제 위험자산이다 라고 하는 그쪽의 그런 흐름은 어떤 큰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본격적인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어쨌든 그런 게 아직 나오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뭐 그 정도의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 뭐 추가적인 저점, 추가적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 정도 의미로서 이 시장 상승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더라. 그리고 그 최근에 이 흐름이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리플로 짧게 남겨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풀자면요, 최근에 흐름이 어땠습니까? 최근에 흐름이 우리 주식시장 불안할 때 골드, 이거 금입니다. 골드하고 채권하고 그리고 요거 은인데요, 실버하고 이렇게 해서 얘네 세 개의 친구들이 랠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달러도 거기에 더해가지고 보시면은 달러까지 해서 이게 좀 대표적으로 좀 이번 우리 주식 안 좋을 때 랠리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달러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그죠? 뭐 위안화도 같이 올랐었고. 근데 이제 요 며칠 전에 송환법 호재 터진 다음부터 이제 이런 흐름들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비리비리하던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잘 나간 놈들은 꺾인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 순환매란 개념이 별거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어떤 많이 오르면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예를 들어 이랬었죠. 주식은 옆으로 비리비리해서 못 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 금, 은, 채권은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은, 채권, 달러 이렇게 올랐고 유로화, 유로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빠지고 있었고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딱 그 송환법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죠? 송환법 이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송환법 이슈 터지면서 옆으로 기던 주식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던 이런 자산군들 금, 은, 채권, 달러 이런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유로화 같은 거 이런 거 자빠졌었죠. 유로화 같은 거 자빠졌던 친구들은 또 다시 조금 올라올 수가 있고 이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라는 게 뭐 별다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많이 오른 놈들 팔고 적게 오른 놈들 다시 사자라는 게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위기의 진행 이런 거는 이런 쪽으로 사태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순환매라는 흐름이 그나마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지니까 저런 순환매라는 흐름이 좀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제 단기적으로 금이나 은 같은 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대음봉 나왔죠. 드디어 금하고 은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금하고 은 같은 거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은 뭐 많이 오를 거니까 뭐 산다 뭐 이런 거 나쁘지는 않은데 말씀드렸죠. 이미 뭐 제가 대세 상승한다고 말씀드린 지 뭐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 시세가 워낙 많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생각이냐라는 얘기를 한번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좀 조정이 좀 내려오면은 좀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딱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정도로 시장의 흐름, 순환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이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뭐 요즘 주식이 워낙 쌌었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왔지만 조금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모두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축포 터뜨릴 때는 조금 좀 넣어 두셨다가 본인은 조금 있다가 본인은 좀 차분해지시고 남들이 모두 패닉에 빠졌을 때는 나는 패닉에 빠지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